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사실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렇게 사교적인 성격도 아닙니다. 다들 저를 보면 한국이 그립지 않냐고 미국 살기가 힘들겠다고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답니다. 바로 한국에 있는 시모 때문이에요. 시모와 저 사이의 악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우리 엄마랑 같이 살기로 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자기가 장남이기도 하고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잖아.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우리 엄마지만 솔직히 걱정이 많아. 자기한테 다 말할 수 없지만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거든. 사건 사고 없는 집안이 어딨어. 다들 그러면서 사는 거지. 엄마가 약간 돈 개념이 희박해서 이제 우리랑 사니까 별일이야 없겠지만 지금까지 아파트 한 채는 남겨놓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 그 정도면 대단하신 거지. 어머님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어. 사실 이건 우리끼리 얘긴데 우리가 엄마 모시게 되면 그 아파트는 우리한테 증여해 주신다고 하셨어.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하지만 말야. 기대를 안 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어쨌든 나도 동생이 있잖아. 우리 엄마가 사실 내 동생을 더 좋아하거든. 그래서 말로는 그 아파트 우리 준다고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서 하는 말이야. 그래. 사실 나도 별 기대는 안 해. 그런 거 바라고 어머님 모시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엄마 마지막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도 있고, 어머님 입장에서는 장남이랑 같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해서 승낙한 거지. 이 세상에 자기처럼 착한 사람은 다시 없을 거야. 자기를 만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에이, 왜 그래, 새삼스럽게. 저는 신혼 초부터 남편과 상의하에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힘든 일이 될 거란 걸 모르고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와 저희 엄마 사이에 있었던 고부 갈등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언제나 현명하게 처신했고 할머니도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분이어서 갈등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어요. 어린 제 입장에서는 3대가 함께 산다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혼하면 곧 저희 부부의 아이도 태어날 텐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할머니와 사는 경험이 좋을 것 같아 흔쾌히 어머님을 모시는 일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다음 달에 우리 동창회 모임에서 미국 놀러 가기로 했는데 나 500만 원만 빌려주렴. 어머님, 갑자기 500만 원이란요. 그렇게 큰 돈은 저한테 없어요. 창규가 너한테 돈 관리 전부 맡긴다며. 그 돈 나 좀 빌려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니? 그 돈은 저희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돈이에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니들 돈 떼먹는다고 했어? 잠깐 쓰고 돌려준다니까. 그깟 500만 원 갖고 왜 이렇게 생색이야? 창규 씨랑 먼저 상의해 볼게요. 제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아가, 서진아.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남편 엄마야, 엄마. 그런데 내가 500만 원 달라는데도 네 남편한테 쪼르르 가서 일러야겠어? 나중에 곤란한 일 안 생기게 내가 금방 갚을 거니까 얼른 입금하도록 해. 어머님, 그래도요. 이게 그래도 말대꾸야. 너 내 아파트 받기 싫어? 네? 갑자기 아파트 얘기는 왜 꺼내세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를 잘 모신다는 전제하에 아파트 줄 거라고. 이딴 식으로 나 찬밥 취급하면 아파트 없어. 너네한테 안 줄 거라고. 어머님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쑥불쑥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는 하셨고, 제가 돈 빌려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파트는 물 건너가는 거라고 일종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고 어머님의 비위를 맞춰드려야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모아둔 돈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는 무슨 돈인지 말하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빌려드린 적이 꽤 많았습니다. 아가, 어젯밤에 내가 주차하다가 옆차를 긁었지 뭐니. 그 차 주인이 200만 원만 주면 합의해준다는데 내가 다음 달에 갚을 테니 200만 원만 빌려주렴.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갚는다고 하시고 안 갚으신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저도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 아범한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무슨 소리야? 창규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건 너와 나 사이의 거래야. 내가 너한테 잠깐 돈 빌려 쓰는 것뿐인데 그걸 왜 창규한테 다 일러 바치니? 어머니, 그 정도 현금도 없으셔서 저한테 돈 빌리시고 못 갚으실 정도면 아파트 팔아서 생활비로 쓰세요. 나중에 저희한테 그 아파트 안 주셔도 되니까요. 그건 싫다. 그 아파트야말로 나한테 있어서는 보물이지. 아파트 하나 있어서 내가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사는 건데 팔긴 왜 팔아? 얼른 돈이나 빌려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빌려가신 돈도 얼른 전부 갚으세요. 알았어, 알았어. 아파트 값에 비하면 푼돈도 아닌 걸로 난리는. 더럽고 치사해서 갚을 거야. 저는 10년 동안 가랑비에 5천 낸 줄 모르게 어머님에게 돈을 뜯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진아, 너희 시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시니? 너희랑 같이 사는 거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 도통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갑자기 연락 와서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1억만 빌려달라는 거야. 1억이라는 얘기 듣고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얼버무리면서 자세한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 아빠한테 1억을 빌려달라고 했다고요? 그래. 사실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부녀 사이에 비밀 만드는 게 찜찜해서 말하는 거야. 너희 시어머니 말로는 너한테 이미 아파트 주기로 했다면서 본인한테 1억 정도는 빌려줘도 큰 손해는 아닐 거라던데? 어떻게 아빠한테도 말하는 패턴이 똑같을 수 있죠? 저한테도 맨날 아파트 줄 거라면서 그거에 비하면 본인이 빌려가는 돈은 푼돈이라면서 항상 떳떳하게 제 돈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너한테도 돈을 빌려가셨단 말이냐? 1억처럼 큰 돈은 아니에요. 어쩔 땐 100만 원, 어쩔 땐 10만 원이기도 했고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드릴 때도 있었는데 그게 10년 동안 쌓이니 꽤 큰 돈이네요. 그런데 아빠한테까지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하다니. 안 되겠어요. 제가 어머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친구 만나러 나왔다. 왜?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신 게 사실이에요? 그 짠돌이 영감탱이가 그런 말을 해? 어머님,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짠돌이 영감탱이란요. 니네 아빠 돈 있는 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그깟 1억 주기 싫다고 온갖 핑계 다 붙여서 구구절절 변명하는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겠다고 했다. 퇴. 더럽고 치사하다고 말해야 하는 쪽은 어머님이 아니라 제 쪽이죠. 그동안 저한테도 그렇게 돈 뜯어가시더니 이번에는 저희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한 것부터가 잘못이잖아요. 됐고 긴 말 하기 싫다. 나 너네 집에서 나갈 거야.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없는 줄 알아. 네가 하는 거 봐서 넘겨주려고 했더니 너는 안 되겠어. 나 우리 둘째 진균의 집에 가서 살 거다. 도련님 결혼도 안 하셔서 같이 살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진규 곧 결혼할 거다. 너보다 참하고 예쁜 애랑. 그러니까 넌 이제 필요 없어. 아파트 받겠다는 기대 접고 넌 그냥 꺼지라는 소리다. 알고 보니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어머님은 자신과 함께 살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말하며 합가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저는 10년 동안 본인을 케어한 제 정성과 노력을 이렇게 짓밟는 시어머니의 인성 때문에 완이 벙벙했습니다. 서진아,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라.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너희 시어머니 아무래도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상적인 분은 아닌 것 같구나. 그 아파트 말야 사실은 있지도 않은 거였어. 네?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빠가 아는 사람 시켜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너랑 같이 살고 나서 5년 후에 아파트는 팔아치웠다는구나. 뭐라고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저한테는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자꾸 돈 빌려달란 얘기 뿐이었단 말이에요. 맨날 친구들 만나면서 호캉스하고 골프 치는데 거의 다 탕진했다는구나. 그래놓고는 너한테 아파트 주겠다는 말로 협박하는 거였어. 세상에, 그런 줄도 모르고 10년이나 속았다니 저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다. 어차피 아파트 받자고 시어머니 모신 건 아니잖니. 아파트는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했던 거지. 그건 그렇지만 아빠가 걱정하는 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아니냐가 아니야. 너희 시어머니가 정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식과 며느리에게 권력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지. 지금이라도 시어머니와 멀어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사실 그이가 해외 발령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거 참 잘 됐구나. 너도 해외 생활하는 거 꿈이었잖니. 어머님 때문에 거의 포기할 뻔했는데 이렇게 어머님 쪽에서 먼저 제 뒤통수를 때려주니 고맙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빠는 언제나 우리 딸 편이야.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 저희 시모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나자 저는 배신감 때문에 몸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예비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저예요. 제가 연락드려서 기분 나쁘신 건 아니시죠? 동서, 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잖아. 아파트 때문에 그러죠. 저 때문에 괜히 형님이 어머님 아파트 못 받게 된 걸까봐 제가 형님 볼낯이 없는걸요. 그 아파트? 그 아파트에 관해서라면 나도 할 말이 많지. 사실은 아파트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5년 동안 자기 모시면 전 재산 주시겠대요. 부럽죠? 전 재산? 그 노인네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형님 모르셨어요? 어머님 현금으로 10억 정도 있으시다던데. 모르셨구나. 하긴 얼마나 개차반으로 모셨길래 10년을 모시고 아무것도 못 받으신 건지. 제가 형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동서, 정신 차려. 그 거지 기생충 같은 노인데 평생 모셔봐라. 아파트가 나오나. 네? 뭐라고요? 어머님 아파트 안 갖고 계셔. 진즉 팔아먹고 돈도 다 써버리셨대. 현금으로 10억? 웃기고 있네. 돈 없어서 맨날 나한테 돈 빌리시거든. 내 말 못 믿겠으면 동서가 알아서 조사해보든가. 나도 이런 말 굳이 동서한테 해줄 필요 없는데 동서가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해주는 거야. 저는 동서에게 어머님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고 동서는 그 길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진규 파혼하게 만들어? 저는 파혼하라고 한 적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얘기한 것뿐이죠.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그래? 어머님은 이미 아파트를 갖고 계시지 않다고 했죠. 현금 자산 10억도 다 뻥이라고요. 야, 네가 뭔데 남의 재산에 대해 떠들고 다녀. 네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조신하게 처박혀 있을 일이지. 왜 주둥이를 나불거려서 우리 아들 파혼을 시켜?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돈 받아야 하는 채권자라고요.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곧 갚을 거야. 그 얘기만 10년째예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돈 빌려가신 거 그이한테도 다 말했으니 그렇게 아세요. 뭐라고? 우리 아들한테만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잖아. 어머님도 약속 안 지키면서 왜 저한테만 화를 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참, 그이 해외 발령 신청서 냈어요. 저희 미국 갈 거예요. 잠깐만. 그럼 나는 누구랑 살라는 거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도망간 예비동서 다시 붙잡아 오시던지 도련님이랑 단둘이 오손도손 살면 되겠네요. 어쨌든 저랑 아범은 더 이상 어머님이랑 같이 살 수 없으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아가, 아파트에 대해 거짓말한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끝까지 나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잖니. 싫은데요? 저도 이제 약속 안 지키고 막 살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께 작별을 구하고 남편과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 생활이 5년째. 남편은 시모랑 같이 안 사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며 아예 영구 이민까지 계획 중이랍니다. 저도 대찬성이고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왜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변 교민들에게도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기에 들려드리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